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7월이 이제 한 달이 다 갔네요. 7월 참 많이 더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들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이제 8월이 이제 또 시작됐죠. 아직도 더울 날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또 시원한 데서 즐거운 책 한 권 끼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제가 만났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책 권수가 조금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책은 윤영휘가 쓴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건 이제 근대 교회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뭐 미국 독립혁명 뭐 이런 식의 그 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딱 끝나고 그 직후에 있었던 그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또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를 쓴 책입니다. 뭐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런 책방에서 또 근현대 교회 연대기 이제 영상 제작을 하려고 참고 도서로 이제 이 책을 한 개 들어봤고요. 또 한 권 남았어요. 이 시리즈가 총 4권인데 다른 시리즈를 또 읽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독특한 건 뭐냐면 일단 이 시리즈를 쓰신 저자들이 기독교사, 그러니까 교회사 전공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역사 전공자라는 거예요. 일반 역사 전공자의 눈으로, 물론 기독교인들이죠. 그 눈으로 기독교와 당시의 상황을 이제 훑어보니까 단순히 교회사 책을 봤을 때와는 조금 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나름 내용도 잘 구성되어 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서요. 아주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본 책은 윤현희가 쓴 미술관에 간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에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죠. 미술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명화들, 그림들을 쭉 늘어놓고 그 그림들을 분석하면서 심리학적 이야기를 살짝 던지는 아주 뭐 전문적인 심리학 책은 아닌데 교양으로 알아둘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읽으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든 거는 야, 이렇게 화가들은 다들 어딘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그런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다만 그런 문제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림에 관한 재능으로 승화시키는, 그래서 이게 명작을 그리고 명화를 그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종류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도 괜찮은 책입니다. 일단 그림이 많이 실려 있어서요. 그것도 컬러 도판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나유나가 쓴 조각게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조각게임. 요건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국제도서관 갔을 때 그 기독교 관련 부스에서 직접 받은 책입니다. 산 게 아니고 그 이벤트가, 뽑기 이벤트가 있었는데 했는데 됐어요. 그 선물 주셨더라고요. 이 책은 간만에 만난 청소년, 기독교 청소년용 책이라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 제가 또 교육부 사역을 오래 해왔는데, 청소년들에게 좀 권해줄 만한, 쉽고 좋게, 이 책 좋다 하면서 읽어보라고 권해줄 만한 좋은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소설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문학적인 완성도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서술하는 방식이라든지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 꽤 잘 짜여 있습니다. 그 짜임새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주변에 앞으로 아마 청소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사서 선물해 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혹시 교회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이 책은 한번 소개하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면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본 책은 이상환이 쓴 신들과 함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구름책방 그 젊은 사역자들 모임에서 함께 읽기 위해서 미리 이제 먼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고대 근동의 신관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다신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이라는 개념을 붙들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해왔는지, 그 신앙적 투쟁, 사상적 투쟁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렇게 아주 머리 아프게 읽을 내용은 아닙니다. 꽤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됐던 그런 부분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한번 구약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구약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콜린 맥컬로가 쓴 카이사르 3권입니다. 아, 이 시리즈가 이제 점점 이제 끝나가는 게 되게 아쉬운데요. 드디어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를 수장으로 하는 원로원파와의 내전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내전에서 승리하는 카이사르였죠. 이 책은 어떻게 이제 그 내전 과정들을 싸워가는지, 그걸 이제 그 과정들을 역동적으로 또 재미있게 실감나게 재구성합니다. 아쉬운 건 이 책에 이제 저 작가가 그런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이해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워낙에 이제 인물을 생생하게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솜씨가 있는 작가여서 뭐 이 책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 책은 게리 앤더슨이 쓴 죄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영 미니스터스, 젊은 사역자들 독서 모임에서 읽기 위해서 미리 읽어본 책이고요. 이 책은 죄의 개념이 어떻게 구약 내에서 변해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죄라는 게 어떤 짐, 무거운 부담, 이런 것들로 여겨지던 게 어느 순간부터 죄가 빚이라는 개념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주요한 시점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머물던 그 시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죄를 빚으로 보게 되면서 이 빚을 갚기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건 죄에 대한 이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 책은 정말 그냥 신학책입니다. 신학 전공자가 아닌 분들한테 읽으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죄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주제에 관해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골라서 선택해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 책은 김정은이 쓴 죄인의 계절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아마 웹소설 형태로 온라인에 먼저 이렇게 막 연재되다가 이제 책으로 엮여 나왔다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가 지난 봄에 그 인천에 있던 한 그 목사님들 그 공부 모임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제 동생이 이거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주셔가지고 이제 읽게 됐습니다. 한 9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어렵게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제인이라는 주인공이 대학에 들어가고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연애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연애가 아주 순탄하게만 흐르지는 않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치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가족이었다라는 주제.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썼을 때 그 제목이 겉모습은 아마 무슨 여연의 로맨스였지만 알고 보니까 가족 힐링물, 치유물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따뜻한 관점들도 참 좋았고요. 내용도 굉장히 흡입력 있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그 신촌 아마 그 인방, 그 근방을 배경으로 이제 대학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의 그 어떤 그런 서술들, 그런 묘사들을 읽는 것도 재미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한번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본 책은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이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도 독서 모임으로 이번에 읽었어요. 7월 동안에 구름책방인 비즈니스라고 직장인 모임에서 같이 읽었던 책입니다. 아, 이 책 간만에 읽었는데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도 읽기 영상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성경의 중요한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본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라, 아니면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도 여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강력한 문화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한 아주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주제도 좀 묵직하고 내용도 좀 묵직해요. 이게 좀 독서 모임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긴 했는데, 또 이 책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 책은 저의 추천 도서죠.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알지 스프로울이 쓴 루터와 이발사라는 동화책입니다. 이건 이제 어린이용 책이에요.
이 책을 이제 제가 손에 든 건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제 캠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해야 될 자리가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예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들었는데, 좋은 설명은 말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한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와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말이 잘 안 나오고 어떤 내용인지 떠올리지 않는다.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참 힘들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상대에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문장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담겨있는 함의,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끌어와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혹시 담당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까, 내지는 그냥 나애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그 실바리를 잡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이야기 8권입니다. 최근 오랜만에 우리 김민우 형제랑 같이 로마 이야기 읽기 영상 찍기 위해서 먼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네로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68년에서 69년으로 넘어가는 그 1년 동안 3명의 황제가 연속해서 올랐다가 제거돼 버리고,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새롭게 플라비우스 왕조를 만들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3편에 걸쳐서 이미 영상을 촬영을 해뒀거든요. 그 영상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박홍규가 쓴 순수와 자유의 브로맨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와 톨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사실 막상 읽어보니까 두 사람의 우정에 관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그보다는 각각 두 인물이 쓴 작품들,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우정, 연대라는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쓴 책이더라고요. 이 저자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많이 반영된 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의 브로맨스, 우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좋은 책이 이미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제가 리뷰에도 썼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주제 전개가 조금 아쉬웠던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CS 루이스와 관련해서 이런 저자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렇게 또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도 살짝 들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C.S. 루이스가 쓴 개인 기도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에 그 영 미니스터스에서 같이 독서 모임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또 개인의 어떤 신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풍성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책이 이제 편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편지가 진짜 편지가 아니고 가상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설명이었던 게, 기도를 강의를 하거나 이론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걸리는 부분도 많고 빈틈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루이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편지의 형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쓰고 싶은 내용 부분에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게 논문이나 이야기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기도에 관해서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내용이 어렵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우리가 고민도 해가면서 또 질문도 해가면서 읽어볼 만한,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서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미야베 미유키가 쓴, 제목이 좀 길어요. 구름에 달 가리운 방금 전까지 인간이었다라는 소설입니다. 미야베 미유키는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고요. 이 책은 독특한 점은 뭐냐면 하이쿠라고 불리는 일본의 단시, 대여섯 글자 되는 그 짧은 글자로 시를 쓰는 건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이 하이쿠를 짓는 모임을, 동호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지은 그 하이쿠를 가지고서 이걸 이야기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받아서 그 하이쿠 한 구절을 가지고서 길게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요. 보통 미야베 미유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은 약간 일본 시대물, 역사물이었는데 이 책은 SF도 있고요. 현대물이 이제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어떤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모습의 미야베 미유키를 맛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짧은 시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재밌는 것도 누려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 모음집이라서 한 편 한 편 읽어보시기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본 책은 손석춘이 쓴 손석춘 교수의 민주주의 특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민주주의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 빈약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 민주주의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니다. 다만 이게 무슨 학술 서적이나 어떤 이론서, 아니면 학교 교재처럼 민주주의의 정의 하면서 일장일장 그렇게 어려운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10개의 강의가 모여있는 책인데 각각의 강의마다 어떤 꼭지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서 알게 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좀 소개하는 부분이라면 후반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좀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어떤 독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보이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각성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를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한 번쯤 이런 책은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조금 재미가 떨어지긴 하는데 뭐 10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은 14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부쩍 읽었고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즐겁게 책을 보셨나요?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던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목록에 넣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으니까 뭐 더 말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달에 또 제가 읽은 책들, 좋은 책들 여러분에게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